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600. 한 달 뒤, 혹은 석 달 뒤에 우리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공포의 숫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환율은 16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건실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하루아침에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겨웠던 이웃들이 길거리 노숙자가 되었고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들이 절망 끝에 한강 다리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2025년 12월, 지금 이 순간 환율은 이미 1480원을 찍었습니다. 불과 120원. 딱 120원만 더 오르면 그 시절의 악몽이 다시 시작됩니다. 120원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2025년 한 해 동안 환율은 무려 184원이나 올랐습니다. 월 평균 15원씩 쉬지 않고 오른 겁니다. 이 속도라면 8개월이면 1,600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환율은 절대로 얌전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마치 둑이 터지듯 폭발합니다. 1997년 10월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환율은 9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후인 12월에는 1900원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단 두 달 만에 1000원이 뛴 겁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작은 수입 유류 소매상을 운영합니다.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죠. 월 매출은 3천만 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순이익은 450만 원 정도입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이 돈으로 네 식구 소박하게 먹고 살 만했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였으니까요. 김 씨는 중국에서 옷을 수입해 마진을 붙여 팝니다. 원가가 안정적이어야 장사가 되는 구조죠. 그런데 2025년 들어 환율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 1410원, 6월에 1430원, 그리고 12월에는 1480원. 같은 옷을 들여오는데 원가만 14%가 올랐습니다. 김 씨는 버티다 못해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골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매장은 썰렁해졌습니다. 지금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만약 환율이 1600원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는 23% 폭등합니다. 김 씨가 밤잠 설쳐가며 계산해보니 순이익은 15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대출이자 80만 원에 상가 월세 13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커녕 매달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납니다. 그냥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냥 가게 문 닫아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는 이런 김 씨 같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소상공인 600만 명, 자영업자 550만 명입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입 원자재나 수입 제품의 생계를 의존합니다. 환율 1600원은 이들에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끝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환율 1600원이 오면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괴되는가? 둘째, 왜 이런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가? 셋째, 대체 이 파국을 막을 방법은 있는가?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먼저 환율 1600원이 서민의 식탁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식료품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작 45%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밀가루, 콩, 옥수수는 거의 100% 수입입니다. 즐겨 드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30에서 40%가 수입육이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를 때 소비자 물가는 2.7% 오른다고 합니다. 환율이 148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르면 약 8% 상승입니다. 숫자만 보면 2.2% 정도 오르는 것 같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쌓인 가족 기준 월식비가 8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중 수입 식재료 비중이 큽니다. 실제 우리가 마트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2.2%가 아니라 10% 이상 폭등할 겁니다. 수입 원가가 오르면 가공식품 가격은 더 무섭게 뜁니다. 라면 가격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고 치킨값이 오릅니다. 매달 식비로만 10만 원 가까이 더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치 월급의 절반이 식비 상승분으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식비만 문제일까요? 부산에 사는 직장인 박 씨의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박 씨는 매일 차를 몰고 출퇴근합니다. 한 달 주유비가 20만 원 정도 나오죠.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합니다. 국제 유가가 그대로라면 환율이 1,600원이 되는 순간 박 씨의 주유비는 22만 원으로 뜁니다. 여기에 전기요금과 가스비는 어떨까요?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석탄도 모두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우리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식비, 주유비, 난방비까지 합치면 매달 가만히 앉아서 20에서 30만 원을 허공에 뿌리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업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 빚, 즉 외채가 7,380억 달러에 달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시설 투자를 위해 1,000만 달러를 빌렸다고 칩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0억 원만 갚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1,600원이 되면 16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앉아서 30억 원의 빚이 더 생긴 겁니다. 중소기업 1년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일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현대차에 납품하는 이 회사는 직원이 120명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대출을 갚으려면 16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환율 리스크가 크다며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 120명의 직원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널려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좀비 기업 비중이 벌써 18%를 넘었습니다. 환율이 1,600원까지 가면 이 비중은 30%까지 치솟을 겁니다. 기업 3곳 중 한 곳이 망할 위기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1997년 IMF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보, 산미, 진로, 기아 같은 거대 재벌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아니, 이번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라도 잘 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길까지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미금리 역전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는 4%대인데 한국은 2%대입니다.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한국에 돈을 두는 것보다 미국에 두는 게 이득이니 달러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못 올립니다. 19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금리를 1%만 올려도 집 산 사람들, 영끌족들이 이자를 감당 못해 파산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까 봐 한국은행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자본 유출의 급증입니다. 소위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과 국민연금이 앞다투어 미국 주식을 삽니다. 국장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니 달러를 사서 해외로 떠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수조 원씩 달러를 사들이니 환율이 안정될 리가 없습니다. 셋째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비축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 기업들이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쥐고 있습니다. 시장의 달러 공급이 마르니 가격은 더 뜁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97년 위기 전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항상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닥칩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환율 1,600원은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가장의 직장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학원비가 끊기고 노후 자금이 증발하는 고통의 서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냉정해져야 합니다. 첫째,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금리가 언제 틀지 모릅니다. 무리한 투자는 독입니다. 둘째,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환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위기 시에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위기가 오면 결국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하지만 최악을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환율 1,600원. 이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정부의 대책만 믿고 있기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닥친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넘으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대비책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위기를 건널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경제를 지키는 정보의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응원합니다.